2026 연말정산 13월에 월급 두둑이 챙기는 특급 비법 fit 변경사항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매년 이맘때면 슬슬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신가요? 바로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는 쏠쏠한 보너스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라는 아쉬운 결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혹시 매년 나는 왜 항상 토해낼까?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 고민만 하고 계셨나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켜드리기 위해 오늘 아주 똑똑하게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모든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올해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뀐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 대본만 끝까지 들으셔도 13월에 월급을 두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연말정산 대체 왜 하는 건가요? 초보 직장인을 위한 1분 설명. 가장 먼저, 월급 받을 때 세금 다 뗀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우리는 매달 소득세를 미리 내고 있어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나의 부양가족이나 소비 패턴 같은 개인적인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을 개인 상황에 맞게 다시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의료비, 교육비처럼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썼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환급, 적으면 더 내야 하는 거 추가 납부일합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종의 세금 재테크라고 할 수 있어요. 2026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핵심 변경사항 TOPO. 올해는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참 많습니다. 저출산,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세금 혜택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아까운 핵심 변경사항 5가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주거 관련 공제 대폭 확대.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한도가 늘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8천만 원 이하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소득 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잠깐,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 자녀, 그리고 결혼, 더 따뜻해진 세제 혜택. 자녀와 관련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되어 둘째 자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세액 공제도 신설되었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다면 생애 1회 한정으로 1인당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세금을 떼지 않게 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 공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건 2024년 사용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인데요.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니 작년에 소비가 많았다면 꼭 챙겨야 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상향.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인데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로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노후 준비를 응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절세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니 아직 가입 전이라면 고려해보세요. 13월의 월급, 이렇게 하면 현실이 돼요. 실전 절세 꿀팁. 자, 이제 중요한 변경사항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최대로 늘릴 수 있을지 실전 팁을 알아볼까요? 꿀팁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부터 잡기. 헷갈리는 2가지 개념 10초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나의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죠. 예.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직접적인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 의료비, 교육비, 월세. 꿀팁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환급 비율을 찾아라. 신용카드는 무작정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일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집중 사용하세요.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팁.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꿀팁 3.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이 생명.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져요. 부양가족 공제,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항목만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꿀팁 4.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다시 한번 체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서류를 챙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중고생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등, 월세, 해당 지출이 있었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결론. 자,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올해 바뀐 혜택 확인하기. 특히 월세, 청약, 자녀 관련 공제가 크게 늘었으니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소비는 전략적으로 총급의 25%를 기준으로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고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항목을 미리 상의하세요. 놓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항목들의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기는 센스를 발휘하세요. 연말 정산은 더 이상 어렵고 귀찮은 숙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꽁꽁 숨어있던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보물찾기와도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2025년에는 모두가 13월에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